예,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비가이플 스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지금 보시겠습니다. 자, EU가 트럼프를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 같은 트럼프의 마인드 한번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질긴 머스크와 바이든의 질긴 악연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틱톡에 관한 그 나비 효과를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비트코인으로 승부하는 기업들 그리고 AI의 2005년 빅테크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힘, EU에 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현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르몽드입니다. 유럽연합이 디지털 레귤레이션에 지금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 주크버그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CPI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건데 EU가 레귤레이션에 관련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도널드 현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경제적, 보안적인 이유로 해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방위비 문제도 걸려 있고 트럼프의 어떤 성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EU는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주의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은 트럼프를 당선인들을 취임하기 전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빅테크들은 EU와 지금 얽힌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미리 해결해 달라고 트럼프를 미리 그전부터 계속 만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그래서 그전부터 이미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겠다.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겠다. 세계 무역국을 비판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트럼프는 유럽산 제품, 특히 독일 자동차 같은 걸 비판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미 지금 뭐 관세청 같은 것들을 좀 신설하면서 이제 이미 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유럽들이 지금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러시아를 되게 지금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푸틴하고 되게 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예민한 게 푸틴인데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 푸틴하고 가장 친한 게 지금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유럽 이런 부분에서 유럽 관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EU는 이런 걸 경계합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푸틴을 경계하는데 트럼프는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EU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트럼프가 해달라는 거 다 들어주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규제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일 때는 가혹하게 했는데 이 부분들을 EU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기본적으로 인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고 디지털 제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빅테크들은 환호를 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요 부분에 관해서 인제 경제적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인제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인제 트럼프는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일만 되면 이제 벼르고 있는데 일단 어떤 것들을 트럼프는 줄 수 있냐면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역 제재나 관세 부과를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일단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나서서 인제 제재를 가할 거고요. 안보적 불이익 요게 좀 유럽은 무서워합니다. 나토 지원을 인제 축소하겠다 그러고 독일이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유럽 간의 인제 불균형들을 인제 내부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관해서 싫어합니다. 이러니까 인제 이미 싫어하죠. 그리고 EU의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킵니다. EU 너네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 너네 뭐 그냥 단체일 뿐이잖아. 너네가 뭔데 너네끼리 뭉쳐서 이렇게 이익 단체처럼 행동을 해. 너네 인정을 안 합니다. EU 단체 나 인정 안 하겠어. 너네끼리 뭉치면 안 할 거야. 그리고 인제 기본적으로 유럽산 이런 러시아 에너지가 인제 파이프로 가는 게 있는데 이걸 막아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거 사. 유럽 너네 이런 거 안 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5G나 뭐 디지털 규제 이런 것들을 우리 거 써. 우리 규제에 맞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협박하고 있고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빅테크들이 유럽 쪽에 해결해 달라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데이터 규제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들은 GDPR이라고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제 규정이 많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뭐 과징금도 많이 매기고 소송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완화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지키는 건 좋은데 하나하나를 너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아니 돈을 너무 많이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였어요. 좀 빅테크들이 좀 자유롭게 우리가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는 족족 너무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EU 회원국 중에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들은 디지털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좀 문제인데 디지털세라는 이유로 망 사용료 같은 거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벌면 그 망 사용료를 절반 이상을 가져가서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해놓고 거기다 벌어가면 너무 족족 너무 많이 뜯어간다. 우리 너무 힘들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그러면 트럼프 너가 만약에 우리가 못 받았던 세금을 좀 다시 받아주던가 아니면 우리 세금을 덜 받아가라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바터로 받아오던가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독점 조사나 제재 완화. 그럼 지금 EU가 약간 좀 뭐라 할까 미군이나 이제 미국이 요구하지 않는 것들을 EU가 좀 과다하게 이제 국가의 어떤 영역에 너네가 와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하고 있는데 그건 미국도 반대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국이 좀 요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가 대 국가가 끼리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국가 대 기업이 상대했던 걸 국가 대 국가끼리 좀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구글이 광고 플랫폼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서 수십억 달러 벌금을 받았던 부분을 국가 대 국가끼리 상대를 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세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이 앱스토어 독점으로 반독점을 했다. 이런 부분이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미군이 가서 지켜준다는 이유로 동맹이라는 이유로 그럼 동맹이지만 너네가 그러면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서 불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왜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너를 도와줘야 돼. 돈을 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요구를 하는 부분을 외교적이나 경제적 압박으로 공정하게 우리도 공정하게 하겠다. 반독점이면 너희는 일방적으로 왜 받냐. 우리도 공정하게 하자. 이게 맞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그런 부분에서 반독점이고 공정하게 요구를 하느냐. 왜 외교적인 거나 동맹이란 이유로 우리는 일방적으로 퍼줘야 되냐. 이런 사기업 쪽에서는 국가 대 사기업은 이렇게 매기고 국가 대 국가는 왜 이렇게 동맹이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퍼줘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일견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또 특정 국가의 국가 보조금 부분도 이거 왜 너네 나라에 주는 거는 왜 반독점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맹점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트럼프가 EU에서 아일랜드는 특정 국가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을 또 물고 뜯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을 가져요. 제가 볼 때 일개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준에서 이제 표준이라고 하지만 미국 기준에서 표준이 아니다. 왜 너네 나라의 표준이라는 걸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런 부분을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및 환경 규제에 관한 부분을 자신들이 보기에는 너네 나라의 기준일 뿐이다.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럽 연합이 하웨이나 이제 중국 같은 기술 검토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중국인의 경제 문제에 이제 어떤 동맹이라고 하면서 왜 중국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왜 동맹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거 안 지켜주냐고 또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동맹이라고 하면서 중국이라고 할 때는 왜 견제를 전혀 안 해주냐고 또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견 맞습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유럽이 약간 못된 부분도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해달라는 걸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좀 못된 보거나 어떤 좀 교묘하게 미국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했던 부분을 국가 대 국가 대등하게 좀 해달라는 부분들을 바이든이 간과했던 부분들을 트럼프가 이제 제대로 교정을 해달라는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해달라는 GDPR, 디지털세, 반독점 규제, 국가 보조금 환수 문제, 빅브라더가 왔다는 거죠. 이제 빅브라더 커먼 해서 이제 해달라는 부분들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압박, 관세 위험, 외교 협상들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처음으로 이제 해주는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는 거고, 요 부분을 해달라는 거면서 이제 트럼프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외교적 압박을 통한 규제 완화 유도,
그다음에 EU의 무역 협상에 관한 유리한 조건 확보, EU의 내부 분야를 활용, 그리고 다른 경제적 보복 조치 활용이라는 건데 이제 한계는 좀 있습니다. EU가 하는 강한 독립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랑 글로벌 공정이 있습니다. 뭐 힘이 세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독점에 관한 복잡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미국 내 정치적 제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관계가 있다 보니까 중국이 또 경쟁 관계다 보니까 너무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